진행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 원장.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 사이의 감정이나 기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신경계와 혈관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지극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임상 보고서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평생을 궁금해하지만 정작 그 누구에게도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던 질문. 도대체 여성의 몸은 삽입의 순간을 어떻게 감각하며 그 의학적 기전은 무엇인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60대, 70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의 일방적인 행위가 상대방의 신체에 어떤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수십 년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여성의 생식기 내부가 단순한 근육 조직이 아니라 뇌와 직접 연결된 거대한 신경망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의학적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부부 생활 나아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교과서적인 이론을 넘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확인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감각의 수용체입니다. 남성분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 즉각적인 혈관 확장이 일어나고 발기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전혀 다른 신경회로를 사용합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통증을 느끼는 통각신경보다는 압력을 감지하는 압력 수용체가 훨씬 더 발달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많은 남성분이 강한 마찰이나 속도에 집착하지만 실제로 여성의 뇌가 쾌감으로 인지하는 신호는 마찰이 아니라 충만감이라는 압력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 압력 수용체는 질 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약 3cm에서 4cm 지점에 가장 밀집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부위를 우리는 고감각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삽입이 이루어지는 순간 남성의 성기가 이 고감각 영역의 근육을 밀어내며 진입할 때 여성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성들이 흔히 말하는 따뜻한 것이 채워진다는 느낌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혈류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국소 부위의 천상승과 근육의 이완 과정을 뇌가 인지하는 생리학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갱년기 이후의 신체 변화입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서면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질 점막을 두껍게 유지하고 에아액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이 고갈되면 질벽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탄력성을 잃어 위축성 지렴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 중심적인 사고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행위는 여성에게 쾌감이 아닌 조직 손상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남성분이 처음에는 아파하더니 나중에는 좋아하더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통증에 대한 신체의 방어 기제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일시적으로 통증이 마비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쾌감이 아니라 고통의 역치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따라서 60대 이상의 부부 관계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충분한 윤활과 더불어 전이라고 불리는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반대로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분비물이 나옵니다. 삽입 직전 여성이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교감신경이 작동하여 질 입구의 근육을 수축시키는 질경련 반응을 일으킵니다. 남성분들이 왜 이렇게 뻑뻑하지라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아내의 몸이 공포를 느끼고 방어 태세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면 미세한 열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골반 통증 증후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삽입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자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처음 진입할 때는 마치 내시경 카메라가 좁은 관을 통과하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진입하여 질 내부의 압력 수용체가 이 새로운 자극을 통증이 아닌 압력으로 인식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새로운 자극이 뇌에 전달되어 안전하다고 판단되기까지는 약 15초에서 2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움직이면 여성의 뇌는 이것을 침입으로 간주하여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진입 후 잠시 멈추어 있는 동작,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정지 기법입니다. 이 정지 상태에서 여성은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 존재감을 온전히 인식하고 골반 근육을 스스로 조절하여 수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비로소 뇌하수체에서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리듬과 각도입니다. 단순한 피스톤 운동은 기계적인 마찰만을 일으켜 점막이 약한 중년 여성에게는 쓰라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골반을 이용해 원을 그리듯 회전하거나 약간 아래쪽으로 압력을 주는 방식이 해부학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성의 질은 직선이 아니라 척추 쪽으로 약간 휘어진 곡선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각도를 조절하면 직접적인 자극 없이도 질 전정구와 음액뿌리 부분을 간접적으로 자극하여 깊은 쾌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크기에 대한 남성분들의 강박관념도 의학적으로 교정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질은 평소에는 앞뒤 벽이 붙어 있는 상태이며 흥분 시에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탄력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이 탄력성이 현저히 떨어져 지나치게 큰 자극은 오히려 장기를 압박하고 방광을 자극하여 배뇨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보다는 접촉면의 밀착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적당한 굵기의 자극이 질벽 전체를 골고루 압박할 때 여성은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신체적 충만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여성이 너무 큰 것은 무섭고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의학적 이유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깊은 곳 자궁경부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궁경부는 신경이 매우 예민하게 분포된 곳입니다. 어떤 여성에게는 이곳이 성감대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복강내로 통증이 퍼지는 충돌 통증을 느낍니다. 특히 자궁이 후굴되어 있거나 골반염의 병력이 있는 여성이라면 이 통증은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깊이 찌르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얕지만 묵직하게 그리고 일정하게 자극하는 것이 부교감 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오르가슴 도달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청각과 촉각의 통합입니다. 여성의 뇌는 남성보다 뇌량이 두꺼워 여러 감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즉, 삽입이라는 촉각 정보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성의 숨소리 따뜻한 천 부드러운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입력될 때 뇌의 감각 피질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기계적으로 몸만 움직이는 남성에게서 여성이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감각 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 관계 도중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거친 숨소리라도 좋고 짧은 감탄사라도 좋습니다. 청각적 자극은 여성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실제 물리적 자극보다 더 큰 쾌감을 만들어내는 증폭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주제인 오르가슴의 생리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성의 사정이 배출과 이완이라는 단선적인 과정이라면 여성의 오르가슴은 축적과 확산이라는 복선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골반 내에 혈액이 가득 차서 우렬 상태가 되면 질 주변의 근육들이 일정한 리듬으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불수의적 근수축이라고 합니다.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반사적인 떨림입니다. 이때 남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관성의 유지입니다. 여성이 절정에 다다르는 징후, 예를 들어 호흡이 멈추거나 발가락이 굽어지거나
골반이 경직되는 신호가 포착되었을 때 많은 남성분이 흥분하여 속도를 높이거나 패턴을 바꿉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입니다. 여성의 신경계가 고조된 자극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에 입력 신호가 바뀌어버리면 뇌는 혼란을 일으키고 쌓아 올린 흥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던 그대로 그 속도와 그 강도를 유지하며 버텨주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수의 테크닉이자 여성의 생리학을 이해하는 배려입니다. 또한 쾌감의 파도가 지나간 직후의 후처치 또한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은 사정 후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급격한 피로감과 수면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지만 여성은 옥시토신 수치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불일치 구간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다음번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행위가 끝난 후 바로 등을 돌리거나 씻으러 가는 행동은 여성에게 나는 도구였다는 심리적 박탈감을 주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 건조증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관계 후 최소 5분에서 10분간은 가벼운 포옹이나 대화를 통해 천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여성의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의학적 쿨다운 과정입니다. 운동선수가 격렬한 운동 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지 않으면 부상을 입듯이 부부 관계 후에도 정서적 쿨다운이 없으면 마음의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제 앞선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최고의 만족을 선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남성분의 고민거리인 수행 불안과 기능 저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발기의 강직도가 떨어지고 유지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이를 부끄러워하고 감추려다 보니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약물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입니다. 삽입만이 성관계의 전부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고감각 영역은 질 입구 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심리적 교감을 더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발기가 충분치 않더라도 손과 입 그리고 천을 이용한 애무만으로도 여성을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 깊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전략의 수정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솔루션은 감각 집중 훈련입니다. 이것은 성치료 클리닉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삽입을 배제한 채 오로지 서로의 피부를 마사지하고 애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목표를 사정이나 오르가슴에 두지 않고 감각 그 자체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성은 세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여성은 긴장을 풀고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훈련을 진행한 부부의 70% 이상이 자연스럽게 발기력이 회복되고 부부 관계의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윤활제의 의학적 활용입니다. 우리나라 노년층 특히 남성분들은 윤활제 사용을 꺼리거나 자존심 상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걸 쓰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질 건조증은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한 생리적 현상으로 아무리 전이를 오래 해도 자연 분비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논바닥에 쟁기질하면 땅이 갈라지듯 윤활제 없는 관계는 여성의 질 점막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윤활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의료용품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수용성 윤활제를 침대 옆에 상비해 두시고 관계 전 남성의 손과 성기, 그리고 여성의 질 입구에 충분히 도포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통증의 90%는 예방할 수 있으며 매끄러운 감각이 뇌로 전달되어 쾌감을 증폭시킵니다. 다음은 체위의 과학입니다. 관절이 좋지 않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의 체위를 고집하다가 허리나 무릎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의학적으로 척추 협착증이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권장하는 자세는 측위, 즉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옆으로 누우면 신체적 부담이 가장 적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교감하기에도 최적의 자세입니다. 또한 여성의 골반 각도가 자연스럽게 열려 삽입 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남성 상의 자세를 취할 때는 여성의 엉덩이 아래에 낮은 베개를 받쳐주면 골반의 각도가 조절되어 깊은 삽입 없이도 클리토리스와 질 전정구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민감한 주제인 전립선 건강과 성생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수술 후 성기능이 끝났다고 좌절하십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성생활은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여있는 전립선액을 주기적으로 배출해 주는 것이 전립선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사정에 대한 강박은 버리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정에게 양이 줄고 사정 힘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정하지 않고도 쾌감을 느끼는 드라이 오르가슴을 개발하고 즐기는 것도 노년의 지혜입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거나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성생활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부부 관계는 골반 저근육을 강화하여 요실금 증상을 완화하는 케겔 운동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또한 질 내부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위축성 지렴의 진행을 늦추는 항노화 효과도 있습니다. 즉, 건강하고 무리 없는 성생활은 노년의 비뇨기,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인 셈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위생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비위생적인 관계는 치명적인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계 전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남성의 손톱은 여성의 질 내부에 상처를 내고 세균을 옮기는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짧고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건강을 지키는 수칙입니다. 이제 부부 관계 후의 대화법, 즉 피드백 루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부부들은 잠자리에서의 대화를 쑥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좋았어라는 막연한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아까 옆으로 누워서 했을 때 허리가 편하고 좋았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여줄 때 느낌이 더 잘 왔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서로의 몸에 맞는 최적의 매뉴얼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의사인 저도 환자분들에게 항상 통증 일기를 쓰라고 권합니다. 어떤 날,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있었는지, 반대로 어떤 날 기분이 좋았는지를 기록하고 공유하면 막연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심혈관 건강과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성관계는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평소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적절한 강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계열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임의로 복용하면 급격한 혈압 저하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금물입니다. 건강하려고 하는 행위가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즐거움만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의 고갈로 인한 신체적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쓰고 윤활제를 사용해도 질 내부의 점막 자체가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다면 근본적인 통증과 출혈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지만 혹여나 부작용이 있을까 두려워 망설이시는 의학적 호르몬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축성 지렴과 국소 호르몬 요법에 대한 오해를 풀겠습니다.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생산이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질벽의 주름이 사라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산성도가 깨져 세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성관계 시 통증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화끈거림 가려움 빈번한 방광염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은 분이 호르몬 약을 먹으면 유방암에 걸린다던데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권장하는 것은 먹는 약이 아닌 바르는 약입니다. 질 내부에만 작용하는 국소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질정은 전신 혈액으로 흡수되는 양이 극히 미미하여 유방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거의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산부인과 학계의 정설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질 내부에 에스트로겐을 직접 투여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얇아졌던 질 점막이 다시 도톰해지고 혈류량이 증가하며 자연 분비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회춘이 아니라 기능의 복원입니다. 안경이 시력을 교정하듯 국소 호르몬제는 질 건강을 교정합니다. 통증 때문에 부부 관계를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이 국소 요법을 시도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두 번째로 골반의 힘을 되찾아주는 케겔 운동의 정석입니다. 많은 분이 케겔 운동을 알고 계시지만 정작 제대로 하는 분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엉덩이나 허벅지 아랫배에 힘을 줍니다. 정확한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육만을 고립시켜 수축하는 것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뚝 끊을 때 들어가는 힘, 혹은 방귀를 참을 때 항문을 조이는 힘, 바로 그 느낌에 집중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항문과 질을 몸 안쪽 위로 당겨 올린다는 느낌으로 10초간 지그시 수축합니다. 이때 배나 엉덩이 근육은 말랑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0초간 천천히 힘을 뺍니다. 수축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완입니다. 근육을 풀지 않고 조이기만 하면 오히려 골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50회씩 3개월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 운동은 질의 탄력을 높여 성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 여성의 고질병인 요실금을 예방하고 자궁이 아래로 처지는 자궁 탈출증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법입니다. 세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세포를 만듭니다. 질 건조증을 개선하고 호르몬 밸런스를 돕는 대표적인 영양소 3가지를 처방해 드립니다. 첫째,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콩, 두부, 두유, 그리고 칠과 석류에는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한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매일 콩 요리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안면 홍조와 질 건조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 푸른 생선 들기름,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혈액 순환을 돕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여 점막의 수분 유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몸의 체액이 부족하면 분비물도 줄어듭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그 어떤 보약보다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남몰래 물어보시는 내밀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하나, 관계 후에 피가 비칩니다. 괜찮은 건가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폐경 후 출혈은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위축성 질염으로 인해 점막이 찢어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윤활제와 호르몬 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원인, 즉 자궁 내막이나 경부의 용종 혹은 종양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 후 출혈이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면 반드시 산부인과를 찾아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질문 둘 남편이 비아그라를 먹습니다. 제가 맞춰주기 힘든데 어쩌죠? 발기부전 치료제는 남성의 발기 지속 시간을 늘려줍니다. 하지만 여성의 질 점막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의 불일치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는 중간중간 윤활제를 추가로 도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남편분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내가 아프다라고 의사를 전달하고 사정보다는 교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관계의 패턴을 바꾸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질문. 셋,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끄럽습니다. 꼭 해야 하나요? 성생활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능은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성자극은 골반 내 혈류량을 늘려 조직의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스킨십은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노년의 고독감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들이 주책이라고 할까 바라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젊은 날의 성이 번식과 해소였다면 노년의 성은 위로와 감사입니다. 거친 세파를 함께 헤쳐온 동지로서 서로의 늙고 상처받은 몸을 어루만져주는 행위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남편분들은 아내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다가가 주십시오. 아내분들은 자신의 몸을 숨기지 말고 어디가 불편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벽이 될 뿐입니다. 대화 없는 섹스는 몸의 대화가 아니라 몸의 노동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해부학적 지식, 실전 테크닉, 그리고 의학적 관리법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2의 신호는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